지금 네. 막 끝났습니다. 여기 서울역 광장에도 말이죠. 예. 지금 한 5대 TV가 이렇게 네. 설치되어 있는데 오고 가는 승객들이 네. 지켜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국에 와서도 서울역 민심을 취재하는 걸 볼 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목소리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네. 분은 네. 서울 02-375국에 8355번 네. 8355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목소리를 네. 직접 연결을 해드리도록 지나가신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네. 이번 제2차 TV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직접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종합된 의견을 트위터라든지 혹은 댓글이나 다양한 형태로 네.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우리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그걸 보고 또 여러분 같이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 거기에 반박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또 반박글을 올려주시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같이 TV를 봤습니다만 네. 독자들이 토론 방식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토론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그런 게 많았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연설, 네. 4분의 3 정도가 연설이었고 네. 사실은 그리고 4분의 1 정도만이 토론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막판에 자유토론 같은 방식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때만 조금 생기가 있었고 네. 나머지 나머지 때는 그냥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말이죠. 예. 보니까 후보들이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 예. 이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사실 뭐 좀 전체적인 주제는 좀 진부했다. 네. 왜 진부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운 토론, 말 그대로 토론화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이제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을 하길 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토론이 사실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무척 아쉬운 토론이다. 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역시 민주주의에 꽂힌 토론이다. 네. 그런 점에 토론이 빈곤했다는 네. 토론이 빈곤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 예. 한 분의 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토론을 끝까지 봤습니다. 네. 봤는데 이 국민들이 우리 볼 때는 네. 다 미숙한 점이 있죠. 잘했다고 네. 다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사람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정희 후보님께서는 또 말도 잘하는데 네.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하고 박근혜 후보님과 두 분이 이제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같은 경상남도 경상북도란 말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는 네. 근데 거기는 누가 되건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 예. 오늘은 보니까 네.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조금 점수가 조금 못했나 싶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 좀 말을 조금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님께서 힘이 하나도 여자분이랑 어떻게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 말한 하신 분이 근데 이제 남자니까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잘 하겠죠. 그런데 조금 점수가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누가 되든지 점수가 좀 박근혜 후보님께 좀 떨어지지 않겠나. 아,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네. 어떻게 9일 남았습니다만 네. 어느 후보를 찍을지 마음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니 못했습니까? 두 후보들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누가 네. 되든지. 그러나, 네.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은, 좀 여자분보다 남자가 좀 했으면은, 좀 좋지 않느냐. 네. 청와대란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네. 대장 남자다 기생이 남자가 좀 했으면 되지 않느냐. 네. 저는 박근혜 후보도 좋아해요. 왜냐면, 네. 그 양반도 성실한 양반이거든. 네. 부모를 닮아. 그러나 후보가 될 대통령은 같은 경상북도니까 네. 남도니까 아니면은 문재인 후보님께서 되지 네. 않나 그렇게 저는 마음을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장윤선 기자가 네. 이제 조금 있다가 예. 민주당,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 쪽의 예. 의견, 대변인들의 의견을 진보통합당도 좀 같이 들어보도록 연결을 하겠습니다. 한번 또 다른 해보도록 시민들을 한번 네. 만나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네, 이쪽에 목도리를 이렇게 네, 굉장히 어서 오십시오. 예. 따뜻하게 입으신. 이거 잘생기십니다. 네, 네, 네. 저 네. 자기소개 좀. 안녕하십니까? 사장님한테 사인 받았거든요. 아, 저요? 일산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 아, 책 관련해서 네, 네. 샀는데 그때 사인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연호 대표가 기억을 못하는. 그렇죠. 사인해준 독자 모두를 기억할 수는 없고. 예, 자, 예, 오마이뉴스의 대선 논례는 이 정도 혹시 잘생긴 보셨나요? 분이면 예. 기억을 하셨어요. 대선 논례 보셨대요. 아, 예. 네. 예. 어떻습니까, 대선 논례? 저는 대선을 봤을 때 복귀라는 사람이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자본이 전부 다 돌고 돌아야 음. 내수 시장도 살고 음. 그리고 또
아픈 사람도 얼마든지 병원 가서 네. 치료받을 수도 있고 이거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낭비라고 생각하면은 네. 나중에 먼 미래 자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도 병원을 가동하려면 힘들 것이다. 아, 이분 말씀은 지금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오늘 토론회 중에 나온 얘기 네. 중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얘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중에서 의료보험을 그냥 지금 너무 개인 부담이 많으니까 조금 더 사회나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네.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제 후보 선택은 어느 정도 마음이 굳어져 있겠네요? 벌써 굳어져 있죠. 저는. 네. 예. 그 지지하는 후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된다고 희망사항인데 네. 워낙 언론들이 보수 박근혜 후보를 워낙 예. 띄워주고 있어서 예.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예. 그래도 젊은 사람하고 음. 그래도 비정규직 사람들이 투표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네. 있죠. 지금 예. 어디로 가고 어디로 계십니까? 가시는 길입니까? 저는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장애인이거든요. 네. 네, 네, 네. 신장 투석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받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요. 아, 투석을 받고 지금 귀가. 네. 예.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십니까? 아니, 서울입니다. 여기. 아, 일찍을 좀 통과하시는 길이었군요. 예, 예, 예. 네, 네. 예, 예. 그래서 네. 저희 같은 사람 복지가 네. 투자라고 생각하죠. 네. 특히 이렇게 이제 신장 투석을 하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장기간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1년에 100일 이상 병원에 가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의료보험의 국가의 보장책이 훨씬 더 튼튼해야겠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관련 예, 예.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좀 남달랐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 그러면 예. 선대인 소장이 네. 우리랑 함께 이제 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부만 아. 계획을 세워온 선대인 마이크도 주시고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요점 정리 아까도 요중이 세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데 마침 세기 정리한 것 대부분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요. 네.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기초에서 밑줄 정리하시는 오늘 토론회를 일단 자기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잘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마가 많이 벗겨졌네요. 아, 이거 네. 네. 빨리 좀 그렇군요.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아까 밑줄 자, 정리하시죠. 밑줄 정리. 뭐 1차 토론 때하고 좀 비슷하게 음. 박근혜 후보는 자기가 내놓은 공약도 제대로 소화 못해서 계속 버벅대는 모습. 네. 또 이정희 후보는 날카로운 진보의 의제들 던지면서 네. 특히 삼성을 거론한다든지 또 그 삼성동 자택 네, 6억 원에 대한 그렇죠. 6억 세금 원에 문제. 대한 세금 문제. 네.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했고요. 네. 문재인 후보는 젠틀하면서 온건한 이미지를 안정감 있는 네. 그런 이미지들을 좀 구사했는데 중도층에 어필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였다. 네. 또 박근혜 후보의 그런 의료 공약에 대해서 네. 허점이 있는 부분, 특히 뭐 4대 중증 보험 커버하는 거에 관해서 네. 그게 15%밖에 안 된다. 이런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공략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다소 선전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대표로 어떻게 그러나 보셨습니까? 이제 어떤 문재인 후보가 상큼한 네. 공격이랄까요? 좀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면서도 좀 네네. 아까 그 건강 정책에 대해서는 네. 좀 구체적 데이터를 막 거론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예.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조금 할 더 수도 예를 있겠습니다. 들면 네. 뭐 민주당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좀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한편으로는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뭐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느끼게 할 만큼 그런 이 끌어당길 만한 어떤 좀 폭발력을 선보이지는 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쉽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비판할 부분을 했어야 된다. 예를 네. 들면 네.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747 공약 같은 경우에 네. 7% 성장 고사하고 지금 3% 성장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부자 감세 정책 이야기했는데 아까 재벌만 거론했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는 네.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이 한 60%가 됐다면 네. 지금은 하위 20%, 하위 40%의 세금 증가율이 60%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야말로 진짜 중산층 서민들한테 세금 폭탄을 막 쏟아부은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공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대인 소장의 요점을 정리하면 젠틀해서 좋았다. 그러나 필살기는 없었다. 필살기의 핵심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나 건강 정책에 갖고 있는 약점의 고리를 정확하게 물고 좀 늘어지질 그랬느냐. 그런데 아마도 의도적으로 좀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지자들은 좀 지지해 주시고 좀 지지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02375-835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자 댓글에 오늘은 문재인 후보님이 잘했네요. 예. 이런 독자가 네. 있는 반면에 네. 문재인 후보가 선방은 했지만 좀 더 분발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독자는 지난번보다 문재인 후보가 좀 나았지만 오늘도 문재인 후보의 토론은 실패라고 본다. 이런 독자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도 다양한 이 관전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뒤를 더하면 사실 네. 문재인 후보가 방어를 해야 될 처지는 아니죠. 네. 사실은 지금 선방을 잘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선공을 해야 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런 네. 뜻이겠죠. 뭐 다들 아시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비하면 네. 이명박 정부는 정말 사상 최악의 불량 정부죠. 예. 이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사실. 네. 정혜신 박사가 어제 찬조 연설도 했습니다만 예. 이번 선거는 사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선거거든요. 예. 하루에 진짜 40명 넘게 지금 자살을 하고 있고 쌍용차 현장에서만 23명이 지금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이 목숨 끊는 행렬들을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이 정부를 탄생시켜야 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그런 비전들을 네. 명확하게 보여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선의, 스탠스 이런 것들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3차 토론회 때 네. 조금 더 연결해서 네. 조금 더 뚜렷하고 명확한 비전 그리고 야권 지지자들의 네. 어떤 야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좀 이 공격들이 좀 나오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옆에서 열심히 찍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잠깐 이리 와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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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오마이뉴스 대선 논란을 좀 관심 가지고 계시나 보죠?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많이 아, 봤습니다. 언제 보셨습니까? 뭐 우리 7월달부터 봤습니다. 7월 달부터. 예, 계속 봤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7월 달? 예. 그때는 하려고 아직 생각을 하지 않다. 한 할 때부터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오마이 TV의 생중계를 받아는 아, 거죠. 예, 대선 예, 논란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열혈 팬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웬일로 계십니까? 오늘 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울역에서 모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종로에서 있어서 종로에서. 여기 지나가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차를 타실 계획이십니까? 차를 타야 됩니다. 아, 내려가야 됩니다. 기차를 타시게. 기차, 네. 어디로 가십니까? 대전 갑니다. 대전. 예. 아, 예. 오늘 TV 토론은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 안 보시고.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막 지나가는 길이셨구나. 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아, 예, 예. 못 본 게 안타깝습니다. 예, 예. 뭐 그렇더라도 후보는 정하셨습니까? 찍을 후보. 대선 정했습니다. 후보. 정하셨습니까? 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남자 세 분, 남자 넷에 여자 셋인데. 저 남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세 남자 중에 한 명. 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남자는 왜 좋습니까? 나의 그 남자. 뭔가 할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뭔가 이룰 것 같습니다. 뭔가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못한 거, 예. 우리 서민들이 못한 걸 좀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뭔가 그 한 남자를 위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진짜 그 초심 잃지 말고 예. 끝까지 한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대전으로 가셔야 되는 분께서. 지금 예. 일본의 한 독자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네. 네, 박정 기자 네, 직접 네.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방송에서 들리는지.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이제 볼륨을 키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이 소리가 네.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다른 폰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든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립니다. 네, 들리시죠? 예. 어디서 보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일본 오사카에 있습니다.
와, 예, 멀리서 일본 오사카에서 지금 이 방송을 처음부터 다 보신 건가요? 처음 퇴근이 조금 늦어갖고 처음부터는 못 보고 8시 15분 정도. 네, 8시 25분 정도부터 보셨는데 보고 어떠셨어요? 관전평을 먼저 해주시죠. 관전평이라면 이정희 후보가 아주 날카롭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박근혜 후보는 조금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네, 전혀 안 된 것 같고 네. 문재인 후보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후보님은 조금 어중간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사카에서 전화를 거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승훈 씨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전재훈 씨, 전재훈 씨. 전재훈 씨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거기 지금 그 해외 동포들의 투표가 네. 이제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투표 참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토요일 오후에 한 4시경 다녀왔는데요. 네. 그때 보니까 젊은 학생들하고 네. 몇 분 보였고 꽤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투표율이 70%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이 높으면. 네. 지난번에 보도를 접하기로는 20대에서 40대 연령대가 70% 정도 등록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은 문재인 후보 쪽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대선 원래 자주 보셨어요? 어떠십니까? 보시면서. 생중계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퇴근해서 네, 저녁에 오시니까. 네. 실시간하고 계속 다 보았습니다. 부산하고 어제 예. 모임 전부 다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멀리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오사카에서 네. 사신 분인데 말이죠. 예. 아까 우리 그 시마니 클럽 예. 담당자에게 예. 오사카에 거주하는 또 다른 분 네. 장승훈 씨가 네. 오마이뉴스에 시마니 클럽에 가입했는데 예. 대선 원래 너무 의미 있다. 네. 그러면서 10년치 시마니 클럽 회원으로 내가 이거. 가만히 있어. 내가. 아니,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1, 오사카 거주 장승훈님. 지난 주말 오마이 회원으로 가입. 바로 10년 회원 100만 원. 네, 100만 원 네, 결제했습니다. 100만 원을 네. 결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전화 두 연결은 번째. 안 되어서 네. 아쉬운데, 예. 네, 두 번째 사연. 10만인 그러면 주로 저 때문에 가입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야 되는데, 예. 사연 2, 충북 보은 귀농 3차 농부. 네. 예, 말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네. 귀농하셨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예, 네. 예. 가람의 농장주. 대한민국 최고의 유정란 생산 자부심 대단. 네. 그렇다는 겁니다. 광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자동결제 회원 가입으로 계란도 12줄 본사로 보내기 시됐다고. 계란. 싱싱한 날계란으로 드셔도 된답니다. 우리가 먹읍시다. 목을 이렇게 목을 많이 예, 쓰니까 예. 그걸 생각해서 아마 유정란으로. 예, 네. 예. 그러다가 이렇게. 예. 정말 근데 이게 네. 생보도 유정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생보도 네. 새로운 세계를 태어나는 네.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태어나는 그런 것이었으면 네. 좋겠어요. 여러분 이분처럼 이 두 분처럼 여러분들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셔야 네. 내일 더 좋은 방송 보실 수 자, 있습니다. 10년치 했다니까 독자 댓글에 예. 와 10년치 이러는데 네. 이런 분도 있고요. 아까는 네. 치과 의사이신데 네. 10만 클럽 가입하고 네. 보너스로 네. 300만 원을 네. 쾌척하시면서 별도로요? 하시면서 이 오마이 TV의 시스템을 예.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보태 쓰라. 이렇게 그냥 그걸 얘기가 30년치로 있었습니다. 받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 10만인 클럽 그러니까 예. 10만 원 클럽 이렇게 아시나 봐요. 아닙니다. 10만 명. 10만 명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명. 의병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깨어있는 의병 예, 예. 10만 명. 돈 액수보다 사실 네. 중요한 건 여러분 네.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네. 액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오마이 TV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지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자, 누굽니까? 이분은? 우리 식구인데. 네. 식구. 지금 이제 아까 출연하신 분이죠? 네, 우리 와이프가 좀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신다고. 예. 여보세요? 전화기도 뺏는 오연의 말씀을 대포입니다. 크게 이게 스피커폰으로 해주셔야 스피커폰으로. 되는데. 예. 스피커폰. 예. 네, 소리를 키워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리가 여기서 들리네, 근데요. 예, 그 어떻게 TV 토론 지켜보셨나요? 네, 높게 봐서 자세히는 잘 못 봤어요. 네, 어쨌든 뭐 누가 좀 더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 거기에 봐서 네.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네. 자, 지금 이 남편께서 예, 오마이TV 옆에 계시다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이죠. 예.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저요? 네. 글쎄요. 그냥 네. 남편이 기념으로. 기념으로. 아, 기념으로 세성 기념으로. 교수랑 예, 예. 네, 목소리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네. 자,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는데. 네, 네, 함께, 가족을 네. 함께 소개하고 싶은 네, 네. 이 남편분의 이 예, 정성이었습니다. 서방님의 그 사랑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예, 그러면, 예, 예. 박정호 박정호 기자에게 기자를 또 다- 연결이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예. 인천에서 보고 네. 계시는 네, 네. 네. 박현희 선생님께서 네, 네. 지금 전화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깜짝 이제 드디어 놀랐네요. 연결. 네, 지금 토론 보고 연락 주신 거죠? 예, 예,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부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지투형의 일기는 진심 장애인인데 이번에 복지, 일자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저소득, 아동, 노인 이런 분들의 얘기는 거론되는데 네. 장애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아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장애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복지 문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후보자 3명이 다 장애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쉽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각 세 후보나 이런 분들에게 연락하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5년을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가 있고요. 네. 그 단체의 대표님께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단의 공동대표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의견은 충분히 개진됐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토론에서 근데 그 장애 문제가 네. 다뤄지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은 네. 복지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세 후보 중에 누가 장애인 문제를 제일 잘 다룰 것이라고 보이시던가요? 장애인 문제를 제일 잘 다룰 것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문재인 후보님 쪽인데. 네. 오늘도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문제가 두 가지가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장애가 안 생기게 하는 조치가 첫 번째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으시겠어요? 이번 기회에 오마이TV 대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예, 예. 장애라는 것은 사고나 그다음에 천재지변, 예. 일차성 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장애를 예방한다는 것은 네네. 일차하지 않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산재라든지 초등학교 앞에서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정부 정책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투표는 하러 가시는 건가요? 투표를 해야죠.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투표 독려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모두 정상국제를 위해 투표를 해서 꿈을 이뤄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순간, 네. 세계 곳곳에서 예. 통화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예, 의견을 예. 밝히고 있습니다. 예. 뉴욕에서도 전화 연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라면서 예. 자기 번호를 직접 공개했네요. 아, 이분은. 예, 예, 우리가 예. 가능하면 연결을 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투표 일요일 아침에 네. 했는데 본인이 예. 예. 총선 때보다 예. 2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특히 가족 단위의 투표자들이 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윤성 기자는 안 나옵니까? 네, 곧 나올 예, 예정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이런 독자 의견이 예, 또 예, 있습니다. 예. 이분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제가 댓글을 봤는데 지금 네.
찾고 있습니다. 예, 예. 자, 하도 그러면은, 많은 댓글이- 우상호 예, 예. 대변인이 예. 곧 아마 오슬로, 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도 예. 이분 참여하고 싶다고. 아하. 달라스입니다. 네, 달라스 네덜란드. 그분? 지금 곳곳에 전 세계 예. 곳곳에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예. 이런 의견이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375-835. 예, 우선 이렇게 하면은 우상호 대변인 연결할 연결이 수가 되어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우상호 대변인 네. 공보단장이시죠? 네, 네. 자, 오늘 어떻게 문재인 후보의 토론, 박근혜 후보의 토론 어떻게 평가합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겼다 졌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뭐 완벽한 그 토론이었다고 보고요. 네. 특히 박근혜 후보가 드디어 그 아무런 정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국민들 앞에 보여준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이제 오늘 주제가 경제 민주화 또 재벌 개혁 또 네. 정치 문제 등 굉장히 다양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내걸은 공약도 제대로 모르고 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들을 보면 본인이 내건 공약을 오히려 본인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손대인 박사를 통해서 질문 한번 추가로 해보도록. 네, 네, 네. 손대인 박사 이쪽으로 좀 오시죠. 네. 네. 예, 여보세요? 지금 우리 옆에 오연호 서혜성 그리고 손대인 박사 같이 와 있습니다. 네네네. 손대인 박사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공보단장입니다. 말씀 그냥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뭐 토론 잘 봤고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좀 더 강한 야성이 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들도 뭐 저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 의견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타일이 네네. 사람이 스타일이 잘 안 바뀌어요.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주문을 워낙 했지만 젠틀맨이시라. 본인이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 모진 말을 잘 못하고 네네. 보면 필요한 순간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확 이렇게 좀 그걸 지적하셔야 되는데 네네. 치근하다는데 쳐다보면서 눈을 꼼뻑꼼뻑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럴 때는 좀 지적을 하시지 않는데 보니까 이 정도면 국민이 알겠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본인이 지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오늘 그래도 줄푸세의 허점, 그러니까 줄푸세와 경제 민주화 공약이 상반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의료 공약 이야기하면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아주 허약한 공약인지 이런 것들은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계속 좀 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시 또 연결을 네, 하도록 우상호,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예, 예, 독자분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요. 박근혜는 네. 세금 낸 게 없고, 예. 이정희는 무서운 게 없고, 네. 두려운 게 없고, 예. 문재인은 급한 게 없고, 사회자는 네 가지가 없고, 수화자는 정신이 없었고, 네. 여긴 토론이 없다. 예. 이렇게 완벽한 정리. 정리. 예. 네, 서희성 교수보다 저한테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 저한테 기회를 아직까지 말할 네. 수 있는 자, 그러면 아니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외에서 독자가 지금 연결했기 때문에 잠시. 해외는 아니고요. 네. 네, 서울 용산에서 아, 한 예. 시청자분이 연락을 네,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시나 봐요. 예. 네,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저 용산에 사는 한효주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보시고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서 계속 생각한 건데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하고 나경원 후보님하고 이런 설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네. 박원순 시장님은 시민단체에 계시다가 예. 네. 또 일방적으로 되게 당하는 면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를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국민에 의해서 나오신 국민의 대표시잖아요. 예. 어떤 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너무 어눌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분이 저희 모두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자지만 이런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분들을 하나하나 그 진심으로 정말 설명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럼 박근혜 후보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네네. 어떤 점이 제일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예. 먼저 본인이 앞으로 이제 미래 정치를 얘기하면서 예. 처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고액 미세득자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체납을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적으로 박근혜 후보님 먼저 가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다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 무슨 말씀인지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주 정말 아주 그냥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예. 본인이 자꾸 깨끗하고 지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키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국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마이TV 대선 원래 자주 보셨습니까? 네, 총선 때부터 너무너무 10만인 클럽 회원이십니까, 혹시? 네, 10만인 클럽 회원이고 네. 고맙습니다.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면 좋은 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런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 스스로한테. 네. 최고의 천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시면 자랑스러워집니다. 네. 예, 예, 자, 예, 지금 예. 전 세계에서 독일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예. 전화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지하경제 얘기가 한 시민만 더 참여하고 예, 예, 주십시오. 네. 네. 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수원으로 가려고. 아, 수원으로. 네. TV 토론은 지켜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진행할라, PD할라 지금 뭐. 1차만 봤고요. 2차는 못 오늘은 못 봤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결심을 어느 정도 굳혀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진작에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그냥 합리적인 분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제 기준이겠지만 물론. 이때 이제 세성 교수님이 네, 질문하시죠. 네. 아니, 뭐 계속 할 것처럼.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셔야지. 예, 예. 네,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상관없습니다. 남자 네 분이고 여자 세 분이니까.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아요. 네, 저는 남자라고 네. 그렇군요. 그 합리성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리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뭔가 약속을 잘 지키고 이해하고 평소에 뭔가 비판적인 본인의 예.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예. 뭔가 활동을 해오신 분과 예. 그렇지 않으신 분과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오마이TV 대선 원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요거. 정확하게. 보신 적 없으시고. 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 찍어주면 좋다. 뭐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주로 그렇게 제가 주도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근데 대체로 주위 분들이 제 주위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말이죠. 독자 예. 댓글에 네. 박근혜 후보가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언을 아까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거에 네. 대해서 자, 장윤성 기자와 예, 예. 선대인 드디어 소장이 장윤성 기자가 네, 나오는 겁니까? 함께 네,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예. 그 대목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까 토론 다 보셔서 대충 어떤 맥락인지는 아실 텐데요. 아까 이제 국민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 질문 가운데 도대체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재원 조달 마련 방안에 대한 얘기가 좀 진행 중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아마도 준비된 자료를 그냥 읽으면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워딩이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해서 5년간 13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근이 없는 실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언인지 아니면 진짜 아까 집에 대해서 세금도 안 낸 분이니까 그런 게 탈세나 비자금 또 손에 잡히지 않는 법망에 잡히지 않는 범죄 조직의 거래 이런 것들이 지하경제거든요. 근데 지하경제를 실천하신 분이라 그런지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러셨으니. 사실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 잘하거나 똑똑하면 아니요.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개념녀다, 개념남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개념 상실력.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원고가 그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큰 틀에서 부분 실수는 있을지라도 그런 결정적 실수는 사실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말실수라고 하기에는요. 예.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예. 지하경제라는 말 뜻 자체를 알고 있으면 예. 그런 정도의 실수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도 굉장히 그 네. 말을 들으면서 네. 아, 이런 말이 저는 사실 지금 무슨 말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가 네. 방송국에서 그럴 네. 정도였어요 사실 저로서는요. 네, 네. 왜냐하면 보통 사람 웬만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하지 않을 실수 같겠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방금 이제 네. 토론이 끝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당에서 이 후보의 토론을 준비했던 정책 담당자들이 이제 논평을 일찍 네, 내놓고 그랬겠죠. 있는데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강석훈 의원이 있습니다. 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 비서실에서 소속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일단 1차 토론보다는 나았다. 아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네. 후보. 네. 에 대한 토론 총평입니다. 그리고 이정희 후보가 본질을 흐리려 했지만 그래도 정책에 집중해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후보가 책임 있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새누리당의 정책통인 예, 강석훈 예. 의원의 혹시 민주당에서 평가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민주당의 의견은 조금 아까 이따가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제가 예. 민주당 의견 잠깐 전달해드립니다. 예, 예. 김수현 어떻게 하십니까? 정책단장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아, 예, 예. 김수현 교수님 평은 1차 때보다 상당히 나아졌다. 음. 상당히 좀 공격적인 모습도 보였고 그러면서도 안정감 있는 야권 후보의 모습을 보여줬다. 예. 발음도 더 좋아졌어요. 네네. 발음은 처음에 2분의 1 정도는 발음이 좋았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보철 한 게 약간 들어요. 자, 네. 또 다른 독자 연결해 보도록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대선회 중에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전화 계속 오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예. 선거청사에서 오마이TV 내용 잘 보고 있는 조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 토론 평가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 토론하고 이번 토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청자분들이 전화를 해서 어떤 말 한마디, 지금 지하경제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한마디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시츄에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알야 되는 것은, 그 말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도 그렇지만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공약을 할 때는 누구나 얘기를 하지 않냐. 그 선거 때는 누구나 공약을 말로 하는데 그걸 지키는 건 다른 문제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하는 공약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사람이 당선이 되었을 때 진짜로 이 공약을 지킬 것인가. 네. 그걸 좀 더 사람들이 보고 할 때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지금 토론에서 그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실제로 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후보가 자기의 그 공약과 겹치는 공약을 갖고 공격을 하려다가 지금 저기를 공방을 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토론에 있어서 그 어떤 개인의 말실수 혹은 정책 공약에 있어서의 허점보다는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이 누구나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고서는 그게 이제 그 투표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셨을 때 누가 그 예. 공약을 내세운 정책을 잘 지킬 거라고 보십니까? 평가하셨을 텐데요. 예. 저기 한 분이라면 역시 이제 실천을 했던 우리 그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자 후보 있잖아요. 남자 후보, 새 후보 중에 남자 후보. 네. 예, 남자 후보. 누군지 뭐라고 말씀을 알 것 같은데.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참여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화 고맙습니다. 예, 예. 세승 교수가 이제 네. 박근혜 후보에 대한 평을 했더니 네. 새누리당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마른 수건 짜는 심정. 네. 마른 수건 짜봤습니까? 마른 수건 짠다. 네. 사실 그 마른 잎사귀를 짜는 걸 착취라고 합니다. 네. 한자의 그 뜻이 착취가 네, 그 네, 뜻입니다. 네. 마른 수건을 그 마른 나뭇잎을 짤 때 그걸 착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요를 짜는 마음이겠습니까? 음. 예, 예.
자, 이분은 자기 입으로 정책을 얘기하면서 예. 자신이 얘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네. 아무개. 예,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사실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질량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의 사회성과 정치성을 두루 다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어떤 시청자분이 네. 말꼬리를 잡는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말꼬리를 잡아야 됩니다. 네. 대선 후보는 당연히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대선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하는 거는 실수일 수 있지만 대선 후보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바로 국가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네. 더구나 경제 문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김미희 통진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를 좀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네, 오늘 이정희 후보의 토론은 어땠습니까? 자평. 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네. 노동자들의 문제, 농민들의 문제를 아주 잘 해설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트위터의 언론 평을 들어보면요. 네. 이정희 후보가 좀 온순해졌다. 지난번에 비해서. 그런 평이 많이 올라. 왜, 그게 원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정희 후보가 갑자기 마음이 좀 물러졌습니까? 그보다는 그 지난번 토론회에서 네. 각자 저기 권 후보나 박 후보가 이정희 후보만큼은 준비가 안 해와가지고 네. 많이 좀 돌아가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는 네. 저희 당의 정책이라든가 서로의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토론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런 데 대해서 이정희 후보도 충분하게 네. 대답하고 그러느라고 예, 이정희 후보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옷도 훨씬 더 깔끔하게 입고 나오시더라, 지난번보다는요. 코디는 누가 합니까? 네?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 누가 했냐고요? 예. 아이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해줬겠죠. 예, 말씀을 아니, 이렇게. 예. 그런까지 물어보자는. 네. 얘기인데. 예. 근데 가벼운 교통사고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교통사고요? 네, 그것이 오늘 토론에 영향을 미친 건 없었나요? 약간 미쳤죠. 저희가 원래 그 집중적으로 어제하고 오늘 네. 준비를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제 다쳐서 조금 시간적으로 약간 모자랐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늦은 그 밤. 박근혜 후보가 네. 몇 가지 점에서 끝까지 답변을 안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었죠. 네. 잘 아시겠지만 세금 문제라든지. 지역에서 받았던 네. 5억 원이나 경남 계급에서 받았던 성북동 저택에 대한 세금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회피했잖아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국제 노동자 몇 명이나 되냐고 네. 물어봤을 때도 이제 그 후보가 그냥 그건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몰랐다는 네. 얘기를 안 하려고 딴 얘기를 했잖아요. 왜 최저임금 그런 거 물어보냐 네. 훌륭한 그 질문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질문에는 성실하게 대답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좀 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자, 지금, 독자 여러분의 전화가, 세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 네, 전화 오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이관용이라고 합니다. 네, 어디 살고 계십니까?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 네, 경기도 부천. 네, 부천.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자, 네, 오늘 토론, 누가 승리했다고 보십니까? 오늘 토론 누가 승리했다고 보세요? 당연히 저기죠. 젠틀맨 문재인님이죠. 예, 어떻게 그렇게. 어떤 점에서? 평가하십니까?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처음보다는 많이 처음보다는 네. 많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첫 번째 토론보단 좋아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전화를 거시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할지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예. 잘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YTV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대선 원래 특집 방송. 서울역 대합실에서 대합실에서. 지금 토론 후 평을 독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말이죠. 대선의 대합실. 지금 우리 전화번호를 끊임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좀 더 좀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네. 이 이동 중에도 전화를 좀 빵빵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처음에 그 안철수 후보 지원 뉴스 했을 때 왜 빵빵하게 안 하냐, 민주당 왜 빵빵하게 안 하냐 이런 심정을 지금 느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대합실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곳이 스튜디오다. 이런 모토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좀 준비가 미비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말씀하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원 대표가 사전에 광고하는 잘 준비하려면 신마인 클럽을 광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혜성 교수가 늘 말씀하시는 그 신마인 클럽.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오마이뉴스가 더 경제적 자립을 하고 나 보지 마. 더 나은 방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오마이뉴스의 생명팀이 사전에 좀 기획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이 컨셉이 날 것 그대로 그다음에 독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받아가면서 장소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전화 연결이 음질이 좀 보이지 않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그런데 잠깐만 여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화 연결 잘 안 되고 좀 불편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민심의 현장, 그러니까 이게 스튜디오 진행하는 것이 사실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여러분에게 생생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연결을 근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오전에 서울역에서 할 거다. 서혜성 교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서혜성 지지자가 나올 것이냐, 오연호 지지자가 나올 것이냐. 여기까지.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혹시 이 주변에 서혜성 교수를 보고 싶어서 이 현장에 나왔다. 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주시고. 오연호를 나는 보고 싶어서 나왔다. 하는 분 있으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호 대표를 보러 와야죠, 당연히. 우리 장윤선 기자는 아마 저를 보고 싶어서 여기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명 있어요. 그렇군요. 네. 현대인 박사가 저를 보고 싶어서 어색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스코어 1대1 동점입니다. 자, 지금 그 119개국에서 네. 많이 오마이 TV를 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해외 부지자 투표,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표를 좀 올리고 있다. 최소한 70% 이상이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오마이 대선 원래가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다. 라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아까 민주통합당에서 대변인이 해외 부재자 투표가 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대선 원래가 발굴한 인도 그분 김경원 씨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무려 2,000km를 달려서 이렇게 40시간에 달려서 투표에 성공한 이분. 근데 사실 우리가 해외에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더 많은 분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엄청난 트래픽 수 가령 부산에서 했을 때 갈 때는 뭐 순간 접속이 뭐 15,000에 달하는 그럴 만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TV 토론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토론에 대한 국민들의 주권자의 의사표시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대선 원래에서만 보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직접 대선 민심을 여러분께 직접 들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그래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만약에 서혜성 교수가 오늘 광주에 저희랑 함께 왔으면 감격스러워해야 될 두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점심 때 우리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점심 때 막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독자가 전남 순천에 사는 독자가 내가 점심값을 계산해 드리겠다.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혹시 오연호 대표 친구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유스케어 광장에 갔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의 약 3분의 절반 정도가 대선 원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독자가 지금 안영환 대변인 안영환 대변인입니까? 한번 여기 앞에 대고 말씀해 보시죠. 새누리당 대변인이죠. 안영환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늦은 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의 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무난히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무난히 했다. 뭐 주제가 아무래도 경제, 복지, 노동,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네. 그 주제였던 만큼 뭐 관심도 역시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뭐 후보들이 이야기를 뭐 충분히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역시 일부 야당 후보의 정치 공세적 질문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그 지하경제 활성화 이런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통화 끊어졌습니다. 네, 지금 예. 전화가 오연호 대표가 중요한 질문을 하니까 통화가 저절로 끊어지는 이런 현상. 다시 한번 연결을 네, 네, 네.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얘기를 선대인 박사가 한번 질문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낙곱살은 지하 골방에서 네. 녹음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네. 네, 다시 안영환 대변인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지하경제 활성화 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그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로 봐야 될까요? 글쎄 우리나라가 아직 그 선진국에 비하면은 지하 경제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하 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지하 경제를 그러니까 노출시킴으로써 양성화. 발굴하는 뭐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화의 의미를 잘못 활성화로 말씀하신 게 얘기하는 아니구나, 거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하 경제는 억제해야 되는 것이지 양성화라고 표현하면 조금 뭐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못하신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가장 좀 큰 문제가 네. 지하 경제가 우리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세금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기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네. 앞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면은 네. 또 세운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지하 경제에서의 세운 발굴, 지하 경제를 양성화가 아니라 지하 경제를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평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의 토론. 글쎄요, 뭐 지난번 토론 때 네. 이정희 후보에게 밀려서 존재감이 없었다. 네. 존재감을 상실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더 네.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존재감이 있었다. 뭐 전체적으로는 본인의 그 심성이 그래서인지 점잖게 진행을 했죠. 네네. 하지만 이제 정책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 그런 네. 정책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토론 보다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 이정희 후보한테 공격을 많이 당해서 좀 준비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세금 왜 안 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답변은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다른 질문들로 좀 피해가는 모습을 계속 보이시던데 그건 뭐 미리 좀 작전을 짜신 건가요 혹시? 네, 뭐 그런 작전을 짰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네. 이정희 후보를 보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특히 이제 이 10처럼 네. 특히 이정희 후보는 뭐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게 나왔다 또는 뭐 단일화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네. 본인이 그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니면 물어볼 수 기회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정희 후보가 정말 자극하는 이번에도 정말 왜 TV 토론에 나와서 무슨 의도로 나왔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자극적인 질문을 많이 했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에 맞춰서 그렇게 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오늘의 토론이 지금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또 그 지금의 판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글쎄 뭐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뭐 이정희 후보는 이제 제껴놓고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싸움인데 네. 이 정책 토론에서는 쉽게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주제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동층이 거의 사라진 선거제입니다. 이례적이죠. 지금 이 순간. 네. 그래서 부동층이 거의 사라진 또 진영 대 진영의 세가 결집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주 특별한 변수, 돌발 변수가 있지 않은 한 네. 그 판세 자체가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 발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가 뭐 판세에 큰 영향을 줬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일부 영향을 주긴 있겠죠. 그렇지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판세는 일단 뭐 오늘 아침에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박근혜 후보가 우세에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사실 참고자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저희들이야 참고를 해서 네. 진짜 민심의 흐름이 뭔지를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안철수 후보의 지원 유세 현장에 열기가 뜨겁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안철수 지원의 효과가 어느 정도 판세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물론 영향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영향은 네.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의 열기라는 것도 사실 지지자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죠. 안철수 네. 후보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안철수 후보를 보고 네. 박근혜 후보를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을 찍는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흡입력이 약합니다. 저희가 네. 보기에는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바람을 불었을 때 문재인 후보가 현재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안철수 후보가 바람을 던져서 바람 일으켰을 때 떨어지는 낙엽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흡입력이 떨어진다. 네네. 브랜드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지지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열심히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는 흡입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리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자, 지금 서울역 계속 서울에 도착한 승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전화가 지금 전화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저 통화 되는가요? 네, 통화 지금 됐습니다.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공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대선올레 계속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 소리가 중복될까봐 방에 들어가서 전화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오늘 토론회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토론은 상당히 이정희 후보가 참 많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못하는 얘기를 네. 또 방송에서 이렇게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그 친일파 인명사전에 올라가 계신 분이에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참 너무너무 얼굴을 빨개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네. 너무 그때처럼 그렇게 황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실. 계속 모르셨었던 사실인가 봐요. 예, 몰랐고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일파 인명사전에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이제 남동생이 이제 얘기를 해줬을 때, 네네. 그 당혹감은 정말 말로 못했고요. 사실 그 수치감이 정말로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박근혜 후보도 사실은 저와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그 사람은 그런 수치감이 없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네. 네,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후손이라면 저는 그런 입장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으로 나오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죄를 지은 후손이라면 예. 세상에서 그 민족을 서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고문했던 이근영 씨도 말입니다. 예. 그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친일파이고 했던 분의 후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당연하죠. 예, 근데 사실은 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다. 그러나 나는 깊이 반성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후손으로서 깊이 반성한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예. 먼저 선대인 소장이 예. 집이 뭡니다, 집이? 예. 집이 저희, 뭐예요? 예, 예. 경기도 예. 양평입니다. 예. 일단 보내드리고 예. 우리가 독자들과 예. 크로징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말이죠. 예. 자, 한 말씀 하시는데
네. 아까 새누리당 대변인께서 안철수 전 후보가 열심히 돌아다녀도 네. 문재인 후보는 흡인력이 없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안철수 캠프에서 직접 있었던 분으로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하시고 인사를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말씀하시죠. 뭐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뭐 안철수 후보가 지원한 뒤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좀 뭐 추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네.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충분히 흡인력 입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문 후보께서 뭐 뿐만 아니라 또 뭐 그래서 뭐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신다든지 네. 기득권을 노려 놓겠다. 또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안철수 후보 쪽 캠프의 그런 이제 정책 공약들을 대거 네. 이제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 또 공동 유세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20, 30대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상당히 네. 좀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정희 후보 아까 이제 토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늘 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네. 친일파를 친일파라 부르고 독재자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그게 전 세계 언론에서 타임지라든지 네. 뭐 BBC라든지 여러 언론에서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인 이런 분위기가 이미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 그리고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네. 대선 TV 토론에서 충분히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 사실은 일상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식적인 비판을 늘 접하기 위해서도 네. 상식이 통하는 정부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하는 동안 또 다른 독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독자 오늘, 연결은 오래 좀 네,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게 마이크를 좀 더 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대전에 살고 있는 37살 김승현 주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서로 찍고 싶은데 말이죠? 이정희 후보가 좀 발언들을 계속 하셔가지고 네. 아무리 좋으시지만 시원한 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정희 의원의 큰 발언을 진행하는 분들이 네. 그걸 좀 예상을 어떤 것을 네. 상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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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은 1차 토론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그때보다는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네. 제 느낌에도 좀 예전에 힐링 캠프나 이런 데 나오셨을 때 가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런 투표에서는 좀 그런 거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약간 지금 안철수 후보가 네. 투표를 하셨을 때 약간 그런 약간 선비적인 자세를 많이 보이셔서 네. 투표는 많이 없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미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으나 네. 그래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좀 아쉬웠겠다 싶기도 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거로 아마 그것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분이 네. 구경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 우리 네. MI TV 잠깐 모시고 생중계를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등치도 좋으시고. 등치도 좋으시고. 자, 예. 서희성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석경록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역에서 내려가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지금 집에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네. 시간이 한 30분 남아가지고 마침 또 이거 방송하는 거 예. 구경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오마이뉴스 팬이고 그러시군요. 예. 대선 올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예. 둘 중에 누가 더 잘한다 평가를 주십니다. 둘이라면은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말씀하시는 말씀 잘 하시네. 굉장히 대선 원래 독자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떠셨어요, 오늘 토론 보고요? 오늘 토론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캠프를 조금 지지하는 바인데. 예. 오늘 토론은 사실은 조금 그 문제가 있는 네. 토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가 예. 저와 같은 마인드예요, 개인적으로. 저 나이가 같단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성향이. 그래서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좀 탈락시키고자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이정희 후보께서는 사실은 조금 너무 네거티브로 일관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걸러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금 이제 공략했던 바가 좀 아쉽지 않았나. 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런 발언 같은 거 맞습니다.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정치에 입문하시려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그 토론은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요. 너무 이렇게 점잖은 태도로 말씀하시려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금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한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저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키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좀 더 손을 어느 대표하고 특히 키 차이가 나는 서 작가님이 손을 좀 더 높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키가 좀 작아요. 서 작가의 손이 닿지를 않네요. 자, 오마이 TV 대선 원래 계속 지켜봤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곳이 스튜디오다 이런 정신 아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선 원래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보태주신다면? 오마이뉴스 또는 또 오마이 TV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언론사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또 만들어낸 또 언론사인 만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조금 더 방송해주고 모두가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 사신다고 그랬죠? 충남 아산에서. 자, 그럼 충청 민심은 현재 판세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특정 그 지역에 관해서 정치를 논하는 것을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청 민심은 좀 박근혜 후보 쪽으로 좀 유리하다.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장윤선 기자와 함께 감사합니다. 좋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야 반응들, 공식 반응들 막 나오고 있죠? 뭐 대체로 어떻습니까? 뭐 짧게 얘기해 본다면. 짧게 얘기한다면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양당 모두 공이 굉장히 잘된 토론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당 다 잘했다. 두 당 모두 잘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의료비 분야에서 상당한 두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처음에 박광원 대변인이 뭐 미친 존재감도 미친 존재감이 있고 품격 있는 존재감이 있는데 품격 있는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 의료비 분야에서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통진당의 이제 이정희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트위터에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토론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토론에 이어서 이번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가 살아온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하나의 그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상당히 프로파간다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사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 끝나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정희 후보가 한 일의 대부분은 사실은 언론이 진작에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을 사실 TV 토론 나와서 하고
하고 있는 건 참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한심한 역할이다. 사실 아까 선대인 박사도 그 얘기하고 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친일파라든지 독재라든지 이런 문제는 명백하게 진작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국민이면 당연히 교과서에 실렸어야 될 그렇죠. 일인데 사실은 이제 TV 토론을 비로소 알고 있는 자체가 이 현실 자체가 진실에 가깝지 않은 언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정희 후보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세 예. 이것이 보수층이라든지 예. 중간층에는 약간 거슬릴 수가 있으나 네. 20대라든가 30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시원하게 예. 다가서면서 뭔가 나도 좀 투표를 해야 되겠구나. 네. 박근혜 후보는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밖에서는 네. 안철수 전 후보가 네. 20대들의 표심을 투표장으로 몰아가고 있고 TV 토론 안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정희와 박근혜가 지금 손을 잡고 네. 이정희와 안철수가 손을 잡고 네. 문재인을 도와주는 네. 그런 형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그 문재인 캠프에서 담당해야 되는 그 네. 박근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사실은 이정희 후보가 아주 공세적으로 정말 네. 잘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그 우리가 이제 지난번 토론에서도 분석했던 것처럼 이번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지하경제 활성화 얘기라든가 의료비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또 특히 이제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많이 그 정책 얘기를 할 때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버벅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네. 그런 등등을 볼 때 준비가 많이 잘 된 여성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오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도 이제 서혜성 교수와 함께 네. 대선 논례에 자주 출연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렇게 취재 현장에 가면 좀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네. 무려 6분이 그렇습니까? 예, 저를 알아보고 네. 왜 방송 안 하고 여기 혼자 다니시냐고 길을 잃으셨으니까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전에는 이분이 장윤선 기자인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취재 기자들도 많이 본다고 그러던데. 예, 그 주변 동료 기자들이 네. 이제 방송 기자로 전업을 아. 하기로 했냐? 네. 기사를 안 쓰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는 지금 취재팀의 정치팀장인데 사실 이제 방송팀하고 약간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송부 기자들이, 방송팀 기자들이, 취재부 기자들이 방송팀 기자로 내년에 오고 싶어하는 기자들도 생길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취재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오마이뉴스가 처음으로 미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에서 크로스 미디어를 저희가 실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방송도 하고 기사도 쓰고 트위터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보면 제가 섭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보이는 카메라에는 제가 이렇게 나오지만 뒤로 가는 순간 제가 전화해가지고 막 우상호 대변인 뭐 등등 전화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멀티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늘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그러고 보니까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일의 노동 강도가 세다. 네. 그렇지만 재미는 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기자들이 그렇군요.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저는 11시가 넘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덧 11시 8분이 되었습니다. 장윤선 기자를 집에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8분이 지났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남편이 휴가를 냈거든요. 자, 그러면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내일 안철수,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변수 중에 변수가 안철수 후보의 동선인 것 같은데요. 내일 안철수 후보는 서울 수도권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세를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오전 11시에 고대를 시작으로 해서 건국대, 그리고 이대, 그리고 홍대를 거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굉장히 후보보다 더 센 강도 높은 동선을 짜고 움직일 거고요.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등의 수도권을 돌면서 2천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핵심적으로 공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관심이 박근혜 후보가 원래 이제 내일 저녁에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직전에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댓글에 보니까 말이죠. 안철수 후보가 그 신촌으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안철수 후보 동선은 아까 다 왔는데
문자가. 추가로 또 바뀌었습니까? 예, 추가로, 예, 추가로. 바뀌었군요. 시시각각. 예, 예, 시시각각. 왜냐면은 박근혜 후보 예. 쪽에서 먼저 그 자리를 선점했나 선점했기 봅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내일 이제 네. 안철수 후보는 아무래도 20대 표심을 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장윤선 팀장 빨리 보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서혜성 교수님의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정리 안 할까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이크 처음 왔기 때문에 그냥 얘기 안 하고 갈까 그럽니다. 아하. 오 대표 정리하시고 저는 옆에 서 있겠습니다. 서혜성 교수도 삐질 때가 있군요. 안 삐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불공평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냥 안 할까 그러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랑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어느 대표가 말고 혼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시죠. 네. 지금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한나라당의 저는 민정당이라 늘 주장하는데요. 새누리당 대변인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큰 판세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TV 토론은 대선에 영향을 크게 못 줍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표심이 이미 정해진 이후에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강평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이정희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표심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미 보수적인 심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도리어 그걸 도대체 비난의 소재로 삼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이 좀 더 일찍 진작에 있었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15%에 올라오는 사람이 TV 토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훨씬 중요한 문제.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땡겨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10번 이상의 토론은 최소한 거쳐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만 후보 검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정말 절감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요.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역동적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죠. 그리고 여호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 저작권 같은 중요한 대중에 참여하는 역동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표하고는 관계없지만 젊은 층이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폄하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 현상입니다. 비정치인에게 기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대한 심리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50% 국민이 사실 거기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 현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 인물이 지금 과거에 이 노무현의 탄생, 당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던 월드컵처럼 안철수라고 하는 현상이 새롭게 지금 한국 사회를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끌어올리려면 아직 조금 더 흡수력을 가지려면 또 꽃이 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2, 3일 정도 있으면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올라오지 않겠는가 싶고요. 또 안 후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돌고 있냐. 아까 지금 장윤성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후보보다 일정이 더 많다. 이 말은 안 후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생각을 조금 늦게 지나치게 안철수가 좀 늦게 결합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이 일주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한 힘, 그것은 안철수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주권자 여러분이 만드신 거죠. 이제 그 힘이 이제 문재인 후보 결합하는 그 과정이 지금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번 대선은 용호 상박 두 세력이 치열한 경쟁이 최종적인 순간까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후보가 갖는 장점, 이 순간에도 이제 사람들이 오늘 토론을 보면서도 답답해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만은 공격하지 않는가? 사실 그건 문재인 후보의 전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서 손쉽게 이제 네거티브를 말하지 않는 것. 왜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이고 또 자기 자신이 유신 때 구속되었던 사람인데 박근혜 후보가 갖고 있는 흠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전략하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면 포용력을 가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토론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나 3차 토론회에서 이제 뭔가 좀 정돈되고 또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 그것이 결합되면 그 큰 힘이, 큰 변화의 포인트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크로징 멘트가 좀 길었습니다. 예, 왜냐면 말을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요즘 좀 아프시다고 하던데 안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여기 나오면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이크를 뺏고 자르고 한. 제가 순간에 그러면서 약간 사인을 줬습니다만 5분 동안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고 오늘 되게. 그러면 아니 사실 제가 오늘 일부러 얘기를 길게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계속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정리할 필요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꺼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비상사태를 지난 7일에 7일인가요? 6일인가요? 6일 날 선포했습니다. 6일 날. 비상사태는 유효합니다. 네, 그때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은 뭔가요? 그때
안철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 여전히 여러분 네.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자신에게 투표하십시오. 딱 9일 여러분의 남았어요. 미래를 위해서 9일. 투표하십시오. 예. 네,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내일 대학가를 돌아다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시도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20대 투표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돌아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개 대학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또 예.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그렇습니다. 경기 지역을 도지만 예. 후보 한계 있습니다. 예. 또 오늘 여러분들 토론 통해서 분명히 느꼈죠. 예. 존재감 1차 토론보다 있었다. 네. 라고들 판단하지만 좀 아쉽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이 토론을 통해서 전공교체의 불씨를 확실하게 지켰다. 이렇게 네.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이 판은 유권자 여러분이 주인이다. 토론을 통해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3차 토론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이 이 판을 그렇습니다.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인도에서 2,000km 예. 뛰었던 분. 예. 또 부산의 그 할아버지. 예. 아까 그 할아버지가 오전에는 17만 조회수였는데 유튜브에서. 예. 지금 금방 소식이 예. 20만 5천. 20만 명. 20만을. 20만을 초과하는. 네. 예. 그분의 유튜브가 20만. 이거는 지금 본인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냥 유튜브를 안 하시니까. 예. 우리가 빨리 찾아가지고 네. 알려드리고 예. 그분을 공동 사회자로 모셔서 네. 서혜성 씨를 대체할 수 있는지 바로 써보고 만약에 대체 가능하다 그러면 몸이 괜찮으실 때 아마 뭐 저보다는 오연우 대표가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왜냐면 그분이 재밌으시니까. 예. 자, 여러분 비상사태가 유효하고 예. 그다음에 요즘 또 계속 전황 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죠. 예. 의병. 예. 법률 스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네. 의병. 예. 의병은 말이죠. 예. 많은 것을 자기가 희생해서 예.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예. 뭔가를 하는데 예. 나중에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 또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각오하고도 예. 판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는 그런 게 의병이지 않겠습니까? 김남주 시인이 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의병은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네. 혁명이든 뭐 싸움이든 네. 그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다. 그렇죠. 예, 그 또-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참여하고 나서 네. 뭐 장군을 달라든지 그렇습니다. 그 전두환 씨, 네. 박정희 씨 이런 게 좋아하는 거고 네. 그런 것은 싸움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최고의 보상이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안철수- 이렇게 말하시죠. 네. 싸움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에게 오는 최고의 보상인 그렇습니다. 거죠. 오늘 안철수 후보도 전 후보도 선언했죠. 예. 정권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새 정부의 임명직에는 전혀 하지 않겠다. 오 대표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을 테니까. 의병의 자세로 예. 안철수 전 후보도 뛰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안철수 후보, 예. 문재인 후보 이런 심정을 해야지 이게 정권교체가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원하는 예. 분들도 예. 헌신적으로 또 뛰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예.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뛰어야 될 예. 겁니다. 예. 이 두 세력의 자발적 박근혜 심리를 후보 쪽 지지하신 거 뛰는 분들도 의병입니까? 그건 뭐 어떻게 규정하든 그 양쪽 세력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예. 하느냐 여기에 예.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이 계속 예. 전황 보고 예. 이걸 해서 예. 다른 분들과 분위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서희성 교수께서 여러분 오연호 대표 보려고 가입하지 마시고 저 오늘 서해성 얼마나 소외받는지 보셨죠? 여러분 10만인 클럽에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에 계신 특히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사실은 제가 인도에 갔던 그분 우리가 막 계속 붙잡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런 분을 만나는 것 아마 이렇게 언론 활동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가 참된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직접 우리가 얼굴도 보고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전황을 하나 정리하죠. 오늘 이 현장에 서혜성을 보고 싶다 해서 직접 현장에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보셨죠? 박정우 기자. 그 다음에 오연호를 보고 싶다. 그래서 또 한 명 있어요. 장인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나온 20대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여기 지금 못 나오고 어디 계십니까? 네. 저분이. 이리 와봐 나오세요. 그래서 작은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얘기 왜 나왔습니까? 오 대표님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투표를 하실 생각이죠? 네.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야권 승리하는 쪽을 할 네. 겁니다. 자, 오연우가 왜 좋습니까? 오
대표님 다 멋있어요. 서혜성 교수 이번에 저 보니까 나 어떻습니까? 피해드리겠습니다. 서혜성 교수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서혜성 교수. 지금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던데. 네? 말도 잘하시고 멋있으신데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전국에서 오마이 대선 논리를 지켜보고 계실 20대, 지금 20대죠? 네. 네, 20대들에게, 네. 한 말씀. 네, 투표 종료든 뭐든 한 말씀 해주세요. 12월 19일 날 꼭 투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저의 크로즈 멘트는 서혜성 오연호와 대결해서 2대1로 오연호가 이겼다. 이게 오늘의 크로즈 멘트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근데 오연호 대표가 갈수록 예능감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며칠간 굉장히 당황하더니 점점 예능감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까지 저를 내일은 수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은 신문에 토론이 있습니다. 아, 예, 신문 그렇군요? 2면을 써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 젊은이들 투표를 참여하는. 자,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가 예. 그 내일 일정을, 새 후보의 일정을 공개했죠. 여러분, 내일 대선 논례는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걸 댓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저거 나가는 때 댓글로 막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우리가. 저 장윤선 기자 이리 와보세요.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지금.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테레비 맞들여서 배렸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다시 한번 독자들이 판단해야 되니까. 안철수 전 후보는 11시에 고대. 고대. 3시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홍대 상상마다. 홍대 상상마다. 신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안철수 후보의 동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고양시, 12시 고양시를 시작으로 해서 의정부, 안양,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부평, 뭐, 이렇게. 이동 거리가 상당히 굉장히 이게 뭐네요. 경기도, 경기 북부, 경기 남부를 전체 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는 좀 멉니다. 제주도에. 제주도에 내일 제주도 일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넘어오셔서 영등포 타임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자, 독자 여러분, 그럼 마구마구 댓글로 내일 대선 논리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 올려주시면 1시간 내로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말 해야 되는데. 인사말 하시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인사말 하시죠. 이번에는 이제. 아니, 마이크 안 주셔도 돼요. 10초. 마이크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마이TV 대선 원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좀 재밌게 해보려고 서울역 광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역 광장에 무턱대고 온 것은 아니고 오연호 대표가 저 말고 혼자서 저를 따돌리고 광주에 가서 사실 김포공항 차 내려가 바로 이렇게 도착해서 근데 저녁은 했습니까? 네? 저녁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급하게. 급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바로 여기서 사실 아무 준비 없이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이거 스튜디오까지 가면 이미 시간상 그걸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챙겨주시고요. 또 우리 약점은 여러분이 가봐해 주십시오. 이 방송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의병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10만인 클럽 가입하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하고 오연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